번째 문제는 33번 문제입니다. 700제 33번. 그 다음에 외무고시 2005년도 경제학 문제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중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정책으로서 조세 감면 정책 밑줄, 조세 감면 정책. 이것과 또 뭘 비교하고 있냐면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 정책. 그건 뭔 말이에요?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그 재원을 뭘로 마련한다? 공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 델타 G 이퀄 델타 B 이 말이고, 첫 번째 조세 감면 정책이란 건 뭐예요? 조세를 감세하면 정부 지출은 항상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감세해요. 그러니까 델타 T 이퀄 델타 B죠. 델타 T 이퀄 델타 B. 밑에서 설명에도 묻고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다. 그 뒤에 보세요. 1번 설문.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 밑줄. G바. 정부 지출 일정이에요. G바. 조세를 감면시킬 경우 밑줄. 델타 T죠. 델타 T. 세모 T인데 세모 T와 뭐가 같아야 돼 이제 그러면? 세모 B. 그래서 공채 발행액과 같아야지 정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100억을 정부 지출하는데 예전엔 100억 다 걷어서 세금 걷어서 쓰다가 이제 10억 깎아줬어 세금을. 그럼 10억 뭐 해야 돼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의 문제인데 이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지지와 비판의 시각에서 논해라. 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비판은 효과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의 시각은 처음에 여기 1번 설문에 지금 이게 10점 배점이니까요. 한 2점 정도의 배점은 뭐가 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두 번째 지지의 견해는 뭐냐. 비판의 견해는 뭐냐라고 밝혀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지지의 견해는 그냥 케인즈. 비판의 견해는 고전학파. 뭐 이러면서 그냥 목차 잡아서 그냥 쭉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건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점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논의의 전제라든가 설문의 취지라든가 이런 단어를 꼭 여러분 이런 목차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답안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이 문제의 취지에 맞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고. 시사점도 쓰게 되고 거기다가. 첫 번째는 지지의 견해는 케인즈, 새 케인즈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견해는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의 견해예요. 그걸 다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해야지. 두 번째는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 밑줄. 정부 지출 증가니까 델타 G죠. 그리고 적자 재정을 수반했으니까 공채 발행을 했다는 거죠. 델타 G 이퀄 델타 B지. 지지의 비판의 시각. 세 번째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재정 밑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조세를 증액시키는 대신에 동시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100억 한다. 100억 늘린다. 그러면 100억 세금 걷는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시경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기는 뭐 지지 비판의 시각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균형 재정 자체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균형 재정 자체의 효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 재정 승수를 도출하는 게 이게 문제에 가장 많은 배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ISLM 승수가 있고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의 승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가능한 한 여러분 거시경제학의 문제는 10점 배점이면 보통 이제 그래프 한 개인데 10점 배점이면 그래프 한 개인데 거시경제학은 그래프를 옆으로 나란하게 2개씩 그리세요. 그럼 보기가 굉장히 좋아. 괜히 한 개 그려놓고 옆에 빈 공간 남겨놓는다거나 또 빈 공간 옆에다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2개를 그리세요. 2개를.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 그 공간이 꽉 차 보이면서 답안이 뭔가 허한 느낌이 없고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1번 설문을 보면 첫 번째 지금 뭐에 대해서 써주라고? 논의의 기초 혹은 설문의 취지 뭐 이러면서 분석의 기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써주고 뭘 묻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조세 감면 정책인데요. 조세 감면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 조세 감면이죠. 그게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를 깎아주면 이거는 부족한 재원이 생길 것이고 재원은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인 문제다. 재원 조달, 정부 지출 100억 일정한 재원은 정부 지출을 하는데 그 재원을 원래는 세금 걷다가 세금 깎아주고 공채로 일부 대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의 문제다.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 이제 뭐 써도 되냐면 명목 재정적자에서 정부 지출 재원의 재원 조달 방식 변경, 재원 조달에 대해서 전부 다 써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명목 재정적자면 명목 재정적자 G-T는 델타 B, 델타 M, 뭐 해외에서 돌아오는 해외 차입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명목 재정적자는 요 재정적자는 뭘로? 조세로, 공채로, 신규 화폐 발행으로, 해외에서 차입으로 이렇게 재원 조달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도 되고,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IS, LM에서 최초의 이자율 수준, 산출량 수준 이렇게 생각하고 A점에서 뭘 변화시켰을 때요? 조세 감면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IS 제로가 IS1으로. 이게 이제 그래프의 첫 번째 지금 설문 1의 지지의 시각입니다. 지지의 시각. 이 지지의 시각은 전통적인 케인지의 견해다. 이렇게. 케인지안의 견해다. 이렇게 밝혀주고, 물론, 뭐의 변화는 있지만, 이자율 상승의 일부 구축은 있지만,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R1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거니까 그대로 쓰면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요 승수의 크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도출하지 말고 그냥 써줘. 여기다가. 델타 Y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요 델타 T 조세 감면에 따른 마이너스 C게 되겠습니다. 분자가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요게 조세 감면 승수다. 그래서 하여튼 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전통적인 케인지의 견해.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지지 시각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요 지지의 시각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비판의 시각 이렇게 가도 되고 지지의 시각 가도 되고 지지의 시각 하나 더 비판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고전학파의 구축 효과. 요 구축 효과란 조세 감면에 따른 총수요 증가, 이 소비 증가가 나중에 이자를 상승시켜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전부 다 구축이 된다.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겠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를 감소시켜서 다 구축된다. 뭐 이렇게 한다면 구축 효과는 그래프를 쭉 이렇게 한 개 평면은 뭐라 했어요? 아까
수직의 LM, IS는 우하향. 요 수직의 LM을 그릴 때는 ADS로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ADS에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뭐하러 빈 평면을 그냥 그려놔. 전혀 그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LM이 우상향할 때는 ADS를 같이 그려야 됩니다. 물론 뭐 말로만 설명해도 돼요. 공간이 필요할 때는, 부족할 때는 요 R0, Y0. 그래서 뭐가 늘었을 때, 조세 감면에 따라서 수요가 늘었을 때, 총 수요가 늘었을 때 이자율 상승으로 전부 다 구축되고 뭐의 변화가 전혀 없다. 요 소득에 전혀 변화 없다. 그래서 이게 비판의 시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의 시각. 그래서 요걸로만 가도 되고 이제 배점 자체가 뭐 10점 배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2개 이상 뭐 3개, 4개 그리는 걸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제 시각에다가 새 케인즈 악파의 유동성 제약을 추가해서 설명하면 되고 서술로 유동성 제약을 추가해. 여기서 소결해가지고요. 여기 소결해가지고 여기에 이와 같이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에서는 조세 감면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새 케인즈 악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 뭐예요? 조세 감면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지지의 시각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나는 그냥 유동성 제약 모형을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새 케인즈 악파의 견해를 쓰고 그 다음에 요 케인즈 악파의 견해를 소결로 이렇게 쓴다거나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공간이 뭐 10점 10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악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전악파의 견해는 구축 효과는 그냥 서술로만 하겠다. 조세 감면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이 이자율 상승으로 전부 다 투자가 구축된다. 따라서 경기 부양 효과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RET를 쓰면서 RET 그래프를 그리면서 RET의 견해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구축 효과를 설명했다면 소결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소결해서 새 고전악파의 뉴클래시컬 새 고전악파의 리카도 대등정리 RET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디어럼에 따르면 이러면서요. 또 써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거 지웠네. 언제 지웠어? 그래서 이렇게 새 고전악파의 RET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10점 10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 설문을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꼭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형을 어디다 쓸 건지 항상 이 설문과 설문이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뭐 꼭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어떨 때는 그냥 설문 1번 설문과 2번 설문이 전혀 별개의 그걸 물어보지도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설문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견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가면서 2번에 가서 이제 유동성 제약과 RET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2번 문제 보면 설문 2는 거기 보니까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의 지출 증가다. 이 거시경제 효과에 대해서 지지와 비판의 시각을 논해라. 그래서 뒤에 똑같이 그래프가 뭐 엄청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해설 자료에 처음에 정부의 예산 제약식 그거 체크를 좀 하시고요. 정부의 예산 제약식 별표하고 설문의 해석 거기도 별표를 하고 그거 꼼꼼하게 좀 읽으세요. 설문의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설문 같은 경우는 거기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는 국공채 발행으로서 재원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평면이 똑같은 평면이 있는데요. 요거와 똑같은 평면이 있는데 조세 감면은 조세 감면 승수 효과가 이거죠. 조세 감면의 승수 효과가 이거죠.
그런데 이거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때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조세 감면에 조세로 재원을 조달할 때 조세의 승수 효과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냥 그래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지제시가 RY 평면에 IS 곡선, LM 곡선 이게 맞아떨어지면 상품과 화폐 동시 균형이고 똑같이 평면을 하나 먼저 제가 그릴 때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더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 연습장에 그리면서 확인을 해도 되고 기존 답안을 확인하면서 봐도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총수요. 이건 전체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니까 먼저 정부 지출 승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정부 지출 승수. 얼마만큼? 정부 지출 승수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y equal 1 마이너스 c 뭐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이 정도는 h분의 k 1 여기가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플러스 h분의 p p분의 m 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요 정부 지출이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그러면 승수는 바로 얘죠. 얘가 정부 지출 승수잖아요. 정부 지출 승수 효과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첫 번째예요. 요 Y1으로 R1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라고 지금 얘가 얘하고는 다르죠. 분자가 마이너스 C가 아니고 분자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효과가 크죠. 그게 핵심이야 지금. 여기서는 조세 감면 승수보다 정부 지출 승수가 크니까 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둘 다 얘도 공채 발행하고 있죠. 얘도 공채를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공채를 지금 2번 설문 보세요. 2번 설문은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니까 똑같이 공채 발행을 하고 있어서 공채의 자산성을 인정하냐 마냐 이건 아무 차이가 없고 1번, 2번 설문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지출 승수하고 조세 감면 승수의 비교 문제라는 거예요. 1번, 2번 설문은. 그래서 그걸 비교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어. 이게 소결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조세 감면 승수보다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 소득의 변화가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분의 1 얘가 델타 G인데 뭐보다 커요? 얘보다 커지 당연히. 델타 G하고 델타 T가 똑같다 할 때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자의 마이너스 c 이것의 델타 T 얘보다 더 클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비판의 시각을 뭘로 가면 RET, 리카도 대등정리로 가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념 확인 좀 해보면 정부실 일정합니다. 이 정부실 일정에 이게 지금 핵심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지금 정부실 변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리카도 대등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이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지출 재원을 조세 일부 깎아주고 대신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했을 때 어떤 소비자라면 합리적 기대의 소비자라고 한다면 현재와 미래 소비를 다
평준화를 추구하는,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기대의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을 뭘로? 소비로, 투자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게 다 변화가 없으니까 총 수요가 전혀 변화가 없어서 총 수요도 변화가 없고 경기 부양 효과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 리카도 대등 정리죠.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띠어럼. 그러면 대등하다는 것은 뭐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리카도 대등 정리, 대등하다는 것은 조세의 일기에 걷든 이기에 걷든 조세의 총 현재 가치하고 공채 발행액의 총 현재 가치가 대등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기에 걷든 이기에 걷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게 시점의 차이는. 전체 규모가 변화가 없는 한.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설문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설문은 지금 뭐예요? 정부 지출이 늘고 있어, 지금요. 정부 지출이 늘고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지지 비판의 시각에서 우리가 RET의 생각은, 세고전학파의 생각은 이런 케인즈의 생각과는 달리 승수 효과가 강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아까 다 지웠는데, 평생 예산 제약식에서 만약에 균형 재정을 가정하게 되면, maximize, utility, C1, C2가 있고요. subject 2가 있을 때, 뒤에 제약식에 보면, C1 플러스 C2의 1 플러스 R,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소득의 총 현재 가치,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T1 플러스 1 플러스 R T2가 있는데 균형 재정을 가정하면 여기다 G1 플러스 1 플러스 R G2에서 정부의 예산 제약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이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변하든 영구적으로 변하든 상관없이 요 G1이나 G2가 변하게 되면 평생부에 요 G1이 증가하든 요 G2가 증가하든 상관없이 평생부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음의 소득 효과가 여기서는 핵심이야. 나는 그냥 RET를 그냥 쭉 써버렸다. 이거는 꽝입니다. 왜 RET는 정부 지출이 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 지출이 지금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프도 거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C1, C2 현재와 미래 소비 평면에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고요. 이렇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 프레젠트 밸류다. 여기는 퓨처 밸류다. 퓨처 밸류. 초기에 요 A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1기의 소비가 2기의 소비가 이렇게 C1 스타와 C2 스타를 할 때 초기 부전점은 2제로점에서 1기의 가처분 소득 뭐죠? Y1-T1 여기는요 Y2-T2 이제 조세의 감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지금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여기 뭐예요? 공채 발행이죠. 공채 발행.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Y1-T1 Y2-T2 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서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면 보세요. 음의 소득 효과는 평생 부를 요 프레젠트 밸류를 떨어뜨린다. 안쪽으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 그러면 원래 처음에 A점에서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소비자라고 한다면 현재와 미래 소비를 다 균등하게 평준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점이 어떤 점이 되고요. 새로운 소비점이 되고 1기 소비와 2기 소비가 다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C1의 프라임, C2의 프라임 1기 소비와 2기 소비가 다 떨어진다. 왜? 평생 부가 감소하니까 퓨처 밸류 이렇게
요게 보세요. 공채 발행이 있지만 요 델타 B 보세요. 여기가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니까 이 공채 발행이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 일기 가처분 소득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조세로 걷지 않는 한 요 가처분 소득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새로운 공채 발행 이후에 부존점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죠.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면 여기로 가죠. 하여튼 평생 부는 공채로 조달하든 뭐요? 조세로 조달하든 차이가 없어. 요 점이든 이 점이든 소비점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서 민간의 소비가 1기에도 소비가 감소하고 2기 소비도 감소하고 이게 소비는 반드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요가 감소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인즈의 생각과는 달리 요 정부 지출 증가가 음해소득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래서 소비가 요 1기 소비가 감소하긴 하지만 뭐에 증가가 있어?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소폭이라는 거지. 소폭.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또 강조해서 소비가 감소하니까 총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요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고전학파의 견해라 하더라도 경기의 소폭의 증가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강한 효과를 갖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 이렇게 승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더 생각을 우리가 이걸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서 더 생각을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얘는 공채가 자산이 못 되죠. 여기서는 전혀. 공채가 자산이 전혀 못 되잖아. 그런데 이 공채를 여기 아니죠. 요거죠. 이 공채가 자산이 못 되기 때문에 이 공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케인즈 같은 경우는 공채의 자산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함수에 우리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소비함수에 Y-T 가처분 소득이고 P분의 A 요 자산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요 P분의 A는 자산은 P, K, B, M 이런 식의 자산 효과를 도입하게 되면 공채가 발행이 되면 민간은 공채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 자산이 늘고 실질 자산의 증가는 뭐의 증가로? 소비의 증가로 연결될 거니까 자산 효과를 추가로 도입하면 IS 곡선이 한 번 더 우측에 이동함으로써 이렇게 뭐의 승수의 정부 지출 승수보다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채의 자산 효과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케인즈의 경우에 그래서 비교한다는 의미에서는 양자가 서로 확실하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할 것은 요거요. 요거를 그냥 RT 그래프로 그려놓은 사람들은 이게 그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중요하다.